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 미스터리 연쇄 살인사건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그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시청 중과 끝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1989년 1월 24일 새벽, 플로리다주 스타크, 플로리다 주립교도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 맞은편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커피와 맥주를 마시며 도넛을 먹으며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번디를 태우세요. 토스트 테드. 나는 테드가 준비된 게 좋아요. 티셔츠에 적힌 문구들입니다. 한 남자는 침낭을 펼쳐놓았습니다. 프라이데이라고 적힌 기념 티셔츠를 팔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한 남자의 죽음을. 오전 7시 42세의 남성이 전기의자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머리와 오른쪽 다리는 전극을 위해 깎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지와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간수장 톰 바튼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짐과 프레드,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검은 가죽 후드가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금속 전극이 깎인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오전 7시 6분, 드디어 2000볼트의 전류가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오전 7시 16분, 사망 선고. 교도소 밖 들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죽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드 번디. 잘생긴 외모의 법대 출신의 지적인 청년, 공화당의 유망한 정치 신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남자가 최소 30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여성을 살해한 괴물이라는 것을. 이것은 악마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46년 11월 24일, 버몬트주 벌링턴, 미혼모를 위한 엘리자베스 런드 홈에서 22세의 여성 엘리노어 루이스 코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란에 로이드 마샬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노어는 후에 잭 워싱턴이라는 전쟁 참전 군인에게 유혹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심한 사람은 엘리노어의 아버지 사무엘 코엘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학대적인 남자. 진실은 그렇게 영원히 묻혔습니다.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엘리노어의 부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자신들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테드는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라고 믿으며 친어머니는 누나라고 믿으며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950년 엘리노어는 4살 테드를 데리고 워싱턴주 타코마로 이주했습니다. 1951년 존 번디와 결혼했습니다. 테드는 입양되어 테어도르 로버트 번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 존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테드와 유대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후에 회상했습니다. 테드의 이상한 행동들을. 15살의 테드가 3살짜리 이모의 침대 주위에 부엌칼들을 꽂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깨어났을 때 테드는 침대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테드는 내성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정을 발전시키고 키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테드는 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1965년 테드는 퓨젯 사운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워싱턴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1967년
테드의 인생에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다이앤 에드워즈, 워싱턴 대학교 학생. 아름답고 세련되고 부유한 가정의 딸. 테드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지만 1968년 다이앤은 테드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목표가 없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테드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거부였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 상처는 골마갔습니다. 1972년 테드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공화당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애틀 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자살 예방 한라인에서 상담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앤 루를 만났습니다. 후에 유명한 범죄 작가가 될 여성. 그녀는 테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배려심 많고 친절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1973년 테드는 유타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여름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이앤 에드워즈를 다시 만났습니다. 테드는 변해 있었습니다. 업대생 정치 활동가, 미래가 밝은 청년으로. 그때 다이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까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1월 테드는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다이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왜 아무 설명도 없이 헤어진 거예요?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테드가 대답했습니다. 다이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테드는 후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저를 거부했듯이 저도 그녀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1월 4일 자정 직후 워싱턴주 시애틀 대학가 18세 카렌 스팍스, 워싱턴 대학교 학생이자 댄서. 그녀는 지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침대 프레임에서 금속 기둥을 뽑아냈습니다. 잠든 여성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그 금속 기둥으로 성폭행했습니다. 내부 장기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렇게 카렌은 10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뇌 손상과 시청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테드 번디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1974년 2월 1일 이른 아침 21세 린다 앤 힐리 워싱턴 대학교 학생, 스키어들을 위한 아침 라디오 일기예보를 방송하는 DJ였습니다. 테드 번디가 그녀의 지하방에 침입했습니다. 머리를 내려쳐 의식을 잃게 한 후 그녀에게 청바지, 흰 블라우스, 부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운반했습니다. 린다의 시신은 9개월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테일러 산 숲속에서. 3월 12일 도나 게일 맨슨 19세 에버그린 주립대학교 학생, 재즈 콘서트에 가다가 실종되었습니다. 4월 17일 수잔 엘레인 랭코트 18세 센트럴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생,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5월 6일 로버타 캐슬린 파크스 22세 오리건 주립대학교 학생, 기숙사에서 사라졌습니다. 6월 1일 브렌다 캐롤 볼 22세 타바드인에서 일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6월 11일 조지아나 호킨스 18세 캠퍼스를 걷다가 사라졌습니다. 1974년 7월 14일 워싱턴주 이사카 레이크 세마미시 주립공원. 일요일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한 젊은 남자가 여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흰색 테니스 복장, 왼팔에 깁스, 가벼운 악센트. 캐나다나 영국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요트를 제 차에서 내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제 차는 폭스바겐 비틀입니다. 여러 여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23세 제니스 앤 오트는 동의했습니다. 킹 카운티 청소년 법원의 보호관찰관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그와 함께 해변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4시간 후 19세 데니스 마리 나슬런드 컴퓨터 프로그래머 공부를 하던 학생 화장실에 가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삼림지대에서 두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제니스 오트, 데니스 나슬런드, 그리고 또 다른 시신은 신원 미상으로.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모였습니다. 테드라는 이름의 남자, 폭스바겐 비틀을 운전, 왼팔에 깁스. 경찰은 로봇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엘리자베스 클로퍼, 테드 번디의 여자친구. 제 남자친구가 테드 번디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가 하지만 경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 법대생, 자살 예방 한라인 상담원, 범죄 예방위원회 직원. 불가능했습니다. 1974년 9월 테드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주했습니다. 유타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살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낸시 윌콕스 16세, 10월 18일 멜리사 스미스 17세 경찰서장의 딸이었습니다. 10월 31일 로라 에이미 17세. 1974년 11월 8일 저녁 유타주 모레이 패션 플레이스 쇼핑몰 18세 캐럴 다론치는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로슬랜드 경관입니다. 당신 차에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그는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다론치는 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는 갑자기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테드는 쇠지렛대로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론치는 계속 싸웠습니다. 차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차량이 멈췄습니다. 캐럴 다론치는 구조되었습니다. 테드 번디의 첫 번째 생존자였습니다. 분노한 테드는 4시간 후 17세 데비 켄트 뷰몬트 고등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보고 나오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녀의 열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그것은 수갑 열쇠였습니다. 1975년 8월 16일 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교회 순찰 중이던 경관 밥 헤이워드 수상한 폭스바겐 비틀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죽어 지역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가 추격했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테드 번디였습니다. 트렁크를 확인했습니다. 수갑 마스크 쇠지렛대, 아이스픽 밧줄, 쓰레기 봉투 등. 이게 뭡니까? 아, 그냥 제 것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테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차량이 레이크 세마미시에서 목격된 차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차량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캐럴 다론치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6명의 용의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테드 번디. 1976년 3월 1일 납치 및 가중 폭행 혐의로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질렀다는 것을. 콜로라도에서도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월 12일 캐린 캠벨 23세, 3월 15일 줄리 커닝햄 26세, 4월 6일 데니스 올리베르손 25세, 7월 1일 셸리 로버트슨 24세. 테드 번디는 콜로라도 살인 혐의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킨 카운티 법원. 테드는 자신의 변호사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6월 7일, 테드는 2층 도서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6일간의 도주, 산속을 헤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가필드 카운티 교도소에서 테드는 자신의 감방 천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조금씩 1977년 12월 30일 17파운드 약 7.7kg을 감량한 테드. 천장 구멍을 통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간수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15시간이 지나서야 간수들이 깨달았습니다. 테드는 시카고를 거쳐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크리스 헤이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텔러에시에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근처의 하숙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1978년 1월 15일 새벽 3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내 치 오메가 여학생 사교 클럽하우스. 테드 번디가 뒷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참나무 통나무 조각을 들고 30분 만에 4명의 여대생을 공격했습니다. 마거릿 보우만 21세 목 졸려 사망, 두개골 골절. 리사 레비 20세 목 졸려 사망, 두개골 골절. 가슴에 물린 자국. 성폭행당했습니다. 캐런 찬다슬러와 캐시 클라이너 중상을 입었으나 생존했습니다. 같은 날 밤 몇 블록 떨어진 곳 제릴 토마스를 공격했습니다. 중상을 입었으나 생존했습니다. 1978년 2월 9일 12세 킴벌리 리치 플로리다주 레이크시티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8주 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1978년 2월 15일 새벽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경찰관 데이비드 리가 순찰 중이었습니다. 주황색 폭스바겐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도난 차량. 즉시 리가 그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차량이 멈췄습니다. 운전자가 저항했습니다. 격투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보니 크리스 헤이건. 하지만 경찰은 곧 깨달았습니다. 콜로라도에서 탈옥한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였습니다. 치 오메가 학살 현장에서 리사 레비의 가슴에 남겨진 물린 자국. 테드 번디의 치아 본을 떴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1979년 6월 25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법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쇄살인범 재판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다시 자신을 변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시청했습니다. 매력적인 외모에 지적인 말투로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일부 여성들은 그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그를 응원했습니다. 팬레터를 보냈습니다. 재판 중 테드 번디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증인석에 서 있던 캐롤 앰분, 테드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테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캐롤, 당신은 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당신과 결혼합니다. 판사 앞에서, 법정에서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결혼 서약을 교환하면 합법적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1982년 캐롤 앤은 딸을 낳았습니다. 로즈 번디. 감옥에서는 부부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교도관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9년 7월 24일 배심원단 수개 시간 7시간 만에 결정은 유죄. 마거릿 보우만과 리사 레비 살인. 판사 에드워드 카워드가 말했습니다. 극도로 사악하고 충격적으로 악하고 비열한 범죄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신은 밝은 젊은이입니다.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당신이 다른 길을 갔다면 말입니다. 1980년 1월
킴벌리 리치 살인 재판 다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사형수 감방으로 보내졌습니다. 플로리다 주립교도소 9년을 더 살게 됩니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테드 번디는 사형수 감방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84년 FBI 프로파일러들이 테드를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레슬러와 빌 헤이그마이어, 행동분석부를 설립한 전설적인 프로파일러들. 그들은 테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 워싱턴주에서 49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2001년에 게리 리즈웨이로 밝혀졌습니다. 테드는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범인은 시신들을 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드는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관심, 권력, 조작. 1989년 1월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테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들은 주지사에게 청원했습니다. 집행 연기를. 테드는 수사관들을 불렀습니다. 빌 헤그마이어와 밥 캐펠, 워싱턴주 형사. 그들은 테드의 마지막 자백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테드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인칭으로 말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범인은 왜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드는 마지막 날들에 말했습니다. 자신이 30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주에서 11명 확인, 유타주에서 5명 확인, 콜로라도주에서 총 7명 확인, 아이다호주에서 2명 확인, 오리건주에서 2명 확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정 다수, 총 30명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부터 1974년까지 테드가 법대에 입학하기 전 1년, 그는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저지, 버몬트, 각 지역에서 미제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추정합니다. 실제 피해자는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진실은 테드와 함께 죽었습니다. 테드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포르노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FBI 프로파일러 로버트 레슬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테드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테드 번디는 전형적인 조직형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사교적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정교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를 갈망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1989년 1월 23일 밤, 테드 번디의 마지막 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 4시, 그의 마지막 식사.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계란, 해시, 브라운, 토스트와 버터, 우유, 주스, 커피. 하지만 테드는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규정에 따라 그가 먹지 않은 음식은 지역 노숙자 쉼터에 기부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변호사 짐 쿨먼이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짐. 더 일찍 진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깎았습니다. 전극을 위해 감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어두운 형장으로. 오전 7시 증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42명의 증인,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사 기자들, 교도소 직원들 뒤로 검은 커튼이 열렸습니다. 테드 번디가 나무 전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 가슴, 팔, 다리에 가죽끈이 채워졌습니다. 간 수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짐과 프레드,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후회의 말도 없었습니다. 검은 후드가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오전 7시 6분 2000볼트의 전류, 그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1분 후 전류가 멈췄습니다. 오전 7시 6분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교도소 밖 수백 명의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조지아나 호킨스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서 제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데니스 나슬런드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린다 힐리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신을 찾기를. 범죄 작가 앤룰, 자살 예방 한라인에서 테드와 함께 일했던 여성,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녀는 책을 썼습니다. 내 옆에 낯선 사람. 저는 테드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테드 번디가 죽은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일까요? 테드 번디는 대중문화의 고정물이 되었습니다. 수십 권의 책, 영화들, 다큐멘터리들, 팟캐스트들. 테드 번디는 잘생겼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추악한 외모, 사회 부적응자, 명백히 이상한 사람. 테드는 그 모든 것에 반대였습니다. 잘생긴 얼굴, 매력적인 성격,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람, 법대생. 그는 보통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재판 중에도 여성들이 그에게 펠레터를 보냈습니다. 결혼 제안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범죄자에게 끌리는 현상. 하지만 더 단순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렇게 매력적인데 어떻게 괴물일 수 있을까?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테드 번디 사건은 FBI 행동분석부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트 레슬러와 존 더글라스. 그들은 테드를 여러 차례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다른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테드는 조직형 연쇄살인범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능, 사회적으로 능숙함, 범행을 계획함, 피해자와 대화로 유인, 시신을 옮김, 증거를 없앰. 이 프로파일은 오늘날까지 사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0명 이상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테드 번디 이야기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린다 앤 힐리, 21세는 DJ를 꿈꿨습니다. 도나 게일 맨슨, 19세는 환경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잔 엘레인 랭코트, 18세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로버타 파크스, 22세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브렌다 볼, 22세는 여름 동안 일해서 대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조지아나 호킨스, 18세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니스 오트 23세는 보호관찰관이었습니다. 데니스 나슬런드 19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습니다. 낸시 윌콕스 16세, 멜리사 스미스 17세는 경찰서장의 딸이었습니다. 로라 에이미 17세, 데비 켄트 17세, 캐린 캠벨 23세는 스키 강사였습니다. 줄리 커닝햄 26세, 데니스 올리베르손 25세, 첼리 로버트슨 24세, 마거릿 보우만 21세, 리사 레비 20세, 킴벌리 리치 12세,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 테드 번디는 죽기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는 그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것조차 조작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게임을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을 끄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테드 번디의 진실한 모습을, 어쩌면 그에게 진실한 모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 뒤에 공허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1989년 1월 24일 오전 7시 16분, 테드 번디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상상 알아볼 수 있을까요? 테드 번디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악은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악은 매력적일 수 있다고, 지적일 수 있다고, 웃을 수 있다고. 가장 위험한 포식자는 포식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 젊은 여성들이 실종되었을 때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밤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낯선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지만 테드 번디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였습니다. 다친 팔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사람, 신뢰가 그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린다 앤 힐리와 도나 게일 맨슨을 기억합니다. 수잔 엘레인 랭코트를, 로버타 캐슬린 파크스를 기억합니다. 브렌다 캐롤 볼, 조지아나 호킨스, 제니스 앤 오트, 데니스 마리 나슬런드, 낸시 윌콕스, 멜리사 스미스, 로라 에이미를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영원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